일본 2, 3위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 자동차가 추진해온 합병 협의가 2달 만에 무산됐습니다. 혼다와 닛산 자동차는 현지 시간 13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 협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는데요. 양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지주회사를 2026년 8월에 설립하고 함께 자회사가 되는 방향으로 경영 통합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차 그룹을 제치고 세계 3위 자동차 업체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세계의 통합이라고 평가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양사는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며 이견을 노출했습니다. 혼다는 경영 부진에 빠진 닛산의 자구책에 만족하지 못해 닛산을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제안을 하자 강력 반발한 닛산 측은 지난 6일 합병 협의 중단 방침을 전했습니다. 네, 지난주 주목할 만한 뉴스로 일본 자동차 업계죠. 혼다와 닛산의 합병 소식이 무산됐다. 이런 소식을 꼽아주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뭐 일본의 내수 시장의 2위, 3위죠. 네. 혼다가 2위고 닛산이 3위고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 순위로 보게 되면 7위, 8위 정도 되는 회사들이니까 예. 결코 뭐 작은 회사들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이 회사들이 그 합병을 한다라고 느닷없이 선언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합병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을 제치고 글로벌 한 3위 정도로 등극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로서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어쨌든 뭐 혼다하고 닛산의 합병이 그 며칠 못 가가지고 느닷없이 무산이 되면서 철회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예.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두 회사가 원래 합병하기로 했던 구조 자체는 지주사를 만드는 거였어요. 지주회사.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아래에 이제 혼다하고 닛산이 위치를 하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지주사의 지분을 갖다가 어떻게 나눌 거냐에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이 갈렸던 거죠. 그 혼다 측에서는 지금의 현재 정도의 어떤 시총으로 하자. 그렇게 따지면 혼다가 한 5배 정도 크니까 주식을 갖다가 혼다가 5배 정도를 지주사 주식을 더 갖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닛산은 무슨 소리냐. 이거 우리가 좋을 때도 있었는데 몇 년 평균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데 결국 이제 두 회사가 합의를 못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혼다가 또 제시한 게 뭐냐면 좋아. 그러면 지주사 말고 닛산 너희가 우리 자회사로 들어와.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닛산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받을 리가 없죠. 자신들의 네.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건데요. 동시에 이제 또 닛산 측의 혼다가 구조조정안을 갖다가 내라고를 얘기했어요. 장부 네. 계획을. 그래서 닛산 측에 내긴 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한 9천 명 정도 인원을 감축을 하고. 네. 가령 뭐 태국이라든지 아니면 북미에 있는 공장들을 갖다가 뭐 생산 라인을 갖다가 좀 줄여서 20% 생산 감축을 하고. 네. 뭐 등등의 어떤 그 구조 조정안을 갖다가 마련해서 일종의 회생 계획이죠. 네네. 혼다한테 얘기를 했는데 혼다가 뭐 이게 뭐냐 구조 조정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 모양입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물이 건너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럼 혼다와 닛산이 왜 느닷없이 이렇게 합병을 하려고 했느냐. 예. 물론 혼다와 닛산 사정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닛산의 사정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렇죠. 뭐 이 채무도 많고 뭐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사실 지금 글로벌 그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대전환의 시기를 사실은 맞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 한 100년 동안 유지해 오던 그 내연기관 시스템이 급격하게 전동화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령 뭐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 도요타, 혼다, 닛산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의 뭐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이 전동화 준비가 미진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회사들이었는데 중국 시장 자체가 급격히 전동화로 넘어가게 되면서 네. 시장의 대부분을 잃은 거죠. 그리고 전동화 준비 자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전동화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기존의 내연기관 어떤 기반들을 갖다가 다 버리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은 기업들한테는 이게 상당한 어떤 자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전동화의 진심인 그렇죠. 어떤 완성차 업체들은 네.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는 상태인데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도요타, 혼다, 일본 기업들이 좀 그런 거에 변화에 좀 느린 경향들이 좀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미적미적거리다가는 사실 양사가 이거 앞으로의 시대에는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어떤 위기감에서 네. 사실은 이 합병을 추진했던 거였는데 그게 일단 무성안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이게 합병이 안 되면 사실 두 회사 모두가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이 합병을 어떻게든지 좀 해라 이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지금 이 상태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사실 이 두 회사가 이렇게 각자 생존을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거든요. 예. 닛산의 그 굉장히 많은 지분 자체를 갖다가 프랑스 르노 자동차가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 르노 자동차의 지분을 근데 르노 자동차가 그 르노 자동차의 지분을 갖다가 대만의 폭스콘에 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36% 정도. 예,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자동차 회사 어떻게 보면 자존심인데 그렇죠. 이게 잘못하면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회사로 넘어가게 생겼다. 뭐 어떤 이런 위기감들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 이제 두 회사의 어떤 합병을 갖다가 부추기는 목소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이게 일단락됐다라고 보기에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현재 상황에서 좀 약간 무리가 있다. 네. 어쨌든 합병 논의는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혼다나 닛산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 급한 쪽은 닛산 같습니다. 네네, 지금 그렇죠. 재무 구조를 봤을 네네. 때에 그런데 문제는 협상을 재개를 하기를 일본 내에서도 바라고 있고 서로도 그런데 그러면은 지주회사 방식도 안 되고 자회사도 거부하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주회사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일단은 합병이 된다라고 하게 예, 되면 예. 대신 이제 혼다 측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자신들도 좀 양보를 하고 양보. 예, 닛산 쪽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또 양보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르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 자체를 폭스콘에 넘기는 게 거의 뭐 지금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본 내에서는 아마 이 두 회사를 물밑에서는 어떻게든지 조율을 해서 지주사 방식으로 가는 걸 갖다가 원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주자 방식 중에서도 처음에 얘기했던 시가총액 비율 말고 약간 그거를 조정하는 방식 그렇죠. 정도? 예. 가령 뭐 과거 몇 년 동안의 평균을 낸다거나 뭐 이런 예. 형식으로 해서 그게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한 발씩 물러나는 상태로 해서 합병 논의가 다시 시작될 거라고 보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일단 뭐 협상의 과정 중에 한번 좀 멈췄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업계 세계 3위인 현대차 입장에서는 요 상황을 좀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